안녕하세요. 오늘 고등학교 1학년 수학 5번째 단원이에요. 무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다. 우리가 고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있는데요. 바로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이차함수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함수를 만든 이유가 방정식을 쉽게 풀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2차 방정식을 복습하고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이제 이차함수를 이용하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데, 오늘 그 전에 2차 방정식을 복습하고 우리가 중3 때 하지 못했던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점검하는데요. 2차 방정식이 뭐죠 여러분? ax제곱 bx c = 0이다. 즉 a가 0이 아니면 이런 걸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2차 방정식 푸는 가장 기본적인 해법은 무슨 분해? 당근,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만 되면 세상의 모든 2차 방정식이 곱해서 0이니까 x가 1이거나 또는 x가 뭐이거나 2이거나 이렇게 근이 두 개 나오는 거예요. 됐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2차 방정식은 뭐가 있어요? 그 유명한 근형공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물론 3차, 4차 방정식도 근형공식이 있긴 하지만 3차, 4차의 근형공식은요 노트로 반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외울 가치가 있어요? 외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5차부터는요 근형공식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증명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만 유일하게 근형공식이 있는데, 그 근형공식은 이 식을 x는 하고 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완전 조건이라는 거, 완전 조건이 되면 x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뭐의 제곱이 2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러잖아요. x 제곱이 9 그러면 x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3 하고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완전 조건으로 바꿔서 근형공식을 유도해요. 그 과정 우리가 중3 때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근형공식을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보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b값인데요. b값이 복잡하면 이 식 자체가 지저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b가 특별히 뭐일 때 1차의 개수가 바로 이 짝수일 때 이렇게죠. 짝수니까 2를 곱했죠. 그래서 이걸 다시 근형식 집어넣으면 뭐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놈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야 되는데요. 됐죠? 이것도 근형공식인데 요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쓰는 근형공식 2탄이에요. 그런데 이 2탄 가만히 보면 요 4는 어디로 나와요? 루트 밖으로 나와서 2로 약분되죠? 이렇게 약분되면 뭐만 남았어요 여러분? a분의 마이너스 b 대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대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하는 근형공식이 두 번째 식이 나오는데요. 얘가 근형공식 1탄, 2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근형공식 중에 x의 개수가 짝수이면 이걸 쓰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여기까지는 중3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고일 과정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뭘 결정하는 값이다. 디터마인 판별식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지금 뭘 결정하려고 하는 거냐? 바로 저 판별식이 뭐이면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고요. 요게 일체에서 짝수일 때 판별식은 뭐죠 여러분? 원래 여기 있었던 걸 4로 나눈 값이잖아. 그죠? 그래서 4분의 d라고 쓰는데요. 4분의 d는 b 대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판별식까지 뭘 하려고 하느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다시 말하면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면 뭐죠? 실근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는 무리수 실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판별식 여기 뭐죠 여러분? 얘가 없어지니까 중근이라 그래요. 그죠? 중근.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린 중학교 때 그냥 두근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이렇게 구분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얘는 뭐죠?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다. 근데 서로 같은 두 실근 간단히 뭐라고 해요? 중근이라고 해요. 그렇죠? 완전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중근이다, 완전 조건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됐죠? 하나 더 하는 게 판별식이 뭐냐면 음이면, 다시 말하면 루트 안의 값이 음이면 우리가 배웠던 무슨 수죠? 허수잖아요. 그래서 방정식은 그걸 뭐라 그래요? 허근이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무슨 근? 허근이다 이렇게 부르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처럼 그냥 두 실근 또는 실근이라고 하면, 두 실근 또는 그냥 실근이라고 하면 판별식보다 크나 같다라고 반드시 해야 되고요.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러면 판별식보다 음이다. 다시 말하면 이 판별식만 가지고 2차 방정식 근을 판별하겠다는 얘기죠.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요. 물론 실근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배운 허근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어요. 그죠? 근에서는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판별식이 크고 작음을 따질 때는요. 대소관계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무슨 개수? 실개수여야 돼요.
근의 공식은 상관없어요. 근의 공식은 요 ABC 개수가 뭐든 무조건 넣을 수 있는데 판별식에 0보다 크고 작음을 따질 때는 크고 작음 대수를 따지는 거니까 개수가 실수일 때만 따질 수 있어야 됐죠? 그건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나중에는 문제 풀 때 그런 게 나오면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2차 방식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2차 방식 근이 이렇게 두 개 있었어요. 이걸 전제시키면 뭐죠 여러분? x제곱 1 플러스 2x 1 곱하기 2는 0이다 해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1이라고 할 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서부터 다항식부터 시작해서 곱셈공식 인수분해 다 뭐가 중요했냐면 두 개의 합과 두 개의 곱이 되게 중요했어요. 이걸로 모든 알고리즘을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근의 합과 곱을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2차 방식은 우리가 근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근이 뭐분의 2의 분의 마이너스 p 플러스 루트 판별식이라고 하고 또 다른 근을 우리가 뭐라고요? 2의 분의 마이너스 p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이라고 두면 두 근의 합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두 근의 합이 뭐죠 여러분? 분모가 똑같으니까 2의 분의 뭐죠 여러분? 두 개 더하면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p가 몇 개? 두 개. 그래서 약분되니까 뭐죠? 마이너스 a분의 b다. 되게 중요하겠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뭐? a분의 b다. 라는 걸 인식해야 되고요. 두 근의 곱해볼까요? 여러분 두 개 곱해보세요. 곱하면 뭐죠? 분모는 4의 제곱에 분자는 뭐죠? 여러분 합차공식이네요. 그죠?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은 루트가 없어지죠. 제곱하니까. 그래서 5와 이렇게 되고요. 뭐만 남았죠? 4의 제곱분의 4ac인데 4 약분하고 a 하나 약분되니까 와 이게 두 근의 곱이에요. 됐죠? 2차 방식 근을 직접 구해보지 않아도 2차 방식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제곱분의 곱이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두 근의 합과 곱을 알면 2차 방식 거꾸로 이렇게 금방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됐죠?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이 1차의 개수로 오고 두 근의 곱이 이렇게 돼서 이놈을 인수분해한 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고 두 근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이면 두 근의 합과 곱으로 2차 방식을 거꾸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제 바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2차 방식 가장 중요한 논제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 편례근이라는 거예요. 편례근. 그죠?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2가 근이면 모두요? 1 마이너스 루트 2도 근이에요. 1 플러스 i가 근이면 모두요? 1 마이너스 i도 근이에요. 근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무리수 편례근 얘기를 하려면 개수가 무슨 개수? 반드시 유리 개수여야 되고요. 뭐가 되려면 이렇게 뭐 허수 편례근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개수가 무슨 개수? 실개수여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근형식 보세요 여러분. 근형식에서 만약에 근이 2분의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이렇게 나왔다면 더하면 3루트 2고요. 빼면 마이너스 루트 2니까 편례가 안 되잖아요. 그죠? 왠지 아세요? 요 개수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편례근은 반드시 개수가 유리수여야 돼요. 허수도 마찬가지라면 근형식을 썼더니 뭐 i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3i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i라 편례가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 개수가 이렇게 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그래서 편례근은 반드시 필요. 위에 이거하고 연결되느냐? 이근이 있으면 이근이 있어야만 합과 곱을 따지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근거에서 연결되는 대표적인 논제예요.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2차 방정식 가장 중요한 테마인데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문제를 하나 내가 읊어볼게요. 보세요.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건데 2차 방정식 fx 있고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을 뭐라고요? 6이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두 근의 합이 6이라고요. 됐죠? 그러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주어졌으니까 2차 방정식 한번 주어볼게요. 2차 방정식 한번 주어볼까요 여러분? fx는 x제곱 마이너스 뭐 6x 플러스 a는 뭐다? 0이다. 됐죠? 뭐 이렇게 줄게요. 뭐 3은 0이다. 이렇게 주면 이놈의 두 근을 알파벳이라고 할 때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6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이것뿐인 거니까요. 그랬을 때 f의 예를 들면 5x 마이너스 3 이꼴이 0에 두 근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은요. fx를 줬으니까 요걸 5x 마이너스 3 대입해서 싹 전개한 다음에 두 근의 합을 구하면은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잘 보세요. 이놈은 얘가 뭐예요? 얘가 알파 베타가 0이면 근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f 알파가 0이다 그런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하 알파를 5x-3으로 둬라 그런 뜻이에요.
f 베타가 0이다 그 말은요 뭐예요 여러분 이 뜻이 베타를 5x-3으로 또 둬라 이 말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x를 구하면 x는 뭐예요 여러분 알파 플러스 3을 5로 나눈 거고요. 됐죠? 또 베타는 뭐죠? 또 뭐를 또 하나 x는 뭐죠 여러분? 베타 플러스 3을 5로 나눈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x 값을 합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합하는 얘기고요. 두 개 합하면 뭐죠 여러분? 5분의 두 개 더하면 얼마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이고요. 이 값이 6이라고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얼마? 5분의 12가 요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요 사실을 바로 이해할 수 있으면 식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되게 조심해야 되는 케이스니까 식을 직접 찾지 않고 이 과정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느낌이 안 좋은 사람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딱 하나 더 2차 방식 여러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아까 판별식과 근거계수 관계에서 유리계수, 무리계수 되게 강조해 보세요 여러분. x제곱 뭐 3x 플러스 루트 2a다 이렇게 줄까요? 그죠? 그때 a가 만약에 뭐라면 a가 만약에 유리수라면 그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놈의 뭐 한 근을 뭐라고요? 뭐 1 플러스 루트라고 둘게요. 그죠? 그러면 가장 많이 실수한 게 뭔지 아세요? 얘가 근이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무조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도 근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뭐죠 여러분? 두 근의 합이 뭐였어요? 합이니까 2부에 두 근의 합이 뭐예요? 마이너스 이것뿐이 이거잖아요. 벌써 뭐가 생겨요?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죠? 왜 이런 모순이 생길까요? 왜냐면 조심해야 되는 게 A는 유리수지만 얘가 무리수잖아요. 그죠? 루트 2가요. 그죠? 그래서 개수가 뭐일 때만 유리수일 때만 켈레건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죠? 이 개수가 이렇게 뭐가 나오면 무리수가 생기면 절대로 켈레건을 쓰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놈의 근이 1 플러스 루트 2라는 거는 무조건 여기다 넣어야 돼. 근이니까 그죠?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3의 1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라고 두고 이제는 전개하면 1, 2 루트 2, 2, 3, 3 루트 2, a 루트 2 그러고요. 루트 2끼리 묶으면 어떻게 되죠? 얘는 뭐예요? 6이고요. 루트 2끼리 묶으면 뭐예요? 얘는 5 루트 2 플러스 5 루트 2 플러스 a 루트 2잖아요. 그죠? a는 유리수니까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0 될 수 없으니까 얘가 0 돼야 돼. 그래서 a 값 얼마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찾는 게 이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켤 이렇게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켤레 이렇게 쓰려면 반드시 개수가 무슨 수? 유리수라는 조건을 품고 있어야만 켤레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고요. 이 문제는 결국은 요 근을 x에 대입해서 이렇게 무리수의 상등 유리수와 무리수는 0이다. 다시 말하면 요게 뭐 될 수밖에 없다, 0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문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지만 얘가 0 되면 얘도 0 돼야 돼. 그죠? 그럼 여기 미지수가 하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이 무지하게 조심해야 된다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은 거예요. 됐어요? 2차 방정식의 중요한 논제를 몇 가지 얘기했는데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이 2차 방정식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2차 함수를 소개하면 아주 복잡한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에서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2차 부등식이 뭘 공통수학 일과적인 핵심인데 그 2차 부등식이 2차 함수로 말미암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공통수학이 되게 중요한 과정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는 걸 잘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 뭘 6번에 떠는 2차 함수에 관한 얘기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